보통 이렇게 연락도 하고 같이 교류를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제가 뭐 사실 많이 부족하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강의해드리는 게 저도 한번 강의하면서 저도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많이 부족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그 필드에서 뭐 교과서에 없는 그런 필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너무 멋있다. 근데 여기 와보니까는 뭐 여기 아주 강의실이 저렇게 그 실습하는 그런 식물들도 있고 또 아주 강의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잘 돼 있어서 멋지게 잘 나오고 계십니다. 네. 아니 시크함에까지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요즘 계절 꽃이 지난번에 이제 포인세차를 준비를 해드렸는데 요즘에는 이제 이 시크라멘이 제철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시크라멘이 저거는 제가 서초동에 1969년도에 농장을 차렸을 적에 제일 먼저 이것을 재배해서 상품화 시키면서 출하한 거가 이 시크라멘이기 때문에 저거는 아주 인연이 깊은 꽃이고 요즘 뭐 계절 꽃이기 때문에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냉랭한 온도를 좋아하기 때문에 난방이 안 되는 그런 데서 두면은 아마 지금서부터 한 3개월 이상 계속 꽃을 필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이렇게 잎속을 들여다보면은 아주 잔잔한 꽃눈들이 그냥 비글마글하게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다 끄집어내는 게 이제 그 소비자들의 역할인데 그건 이제 그 환경이라든지 뭐 이런 그런 거를 요령을 잘 몰라서 그냥 뭐 한 달이나 뭐 이렇게 한 2달 보고 끝나시는데 이제 요거가 이 밑에 아주 꽃이 뭐 수십 개 맺혀 있어요. 화분화 된 거고. 그래서 지금서부터 뭐 11월이니까 12월, 1월, 2월까지도 이제 꽃을 계속 볼 수가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선선한 거. 그래서 이 여름 재배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요. 그 저온 관리하는 거가 어려운데 이런 정도다 이렇게 키운다는 거는 여름에 아주 굉장히 그 관리를 잘했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궤근이라고 그랬죠. 이 구근으로 돼 있어서 요거가 이제 꽃을 보시고서는 쭉 이제 공원 쪽으로 올라가서 뭐 한 6월 정도 되면은 이제 휴면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럼 그때서부터 물을 말려서 한 6월, 7월, 8월, 9월 정도 말려서 10월 달에 이제 화분 있는 자체로 건조시키면 돼요. 그래서 물을 주면은 싹이 나와서 이제 구근이 비대돼 가지고서는 꽃이 피는데 이제 소비자들은 잘 모르는데 예, 그렇죠. 이제 일회성으로 보시면 되겠죠. 지금 이제 우리 강의는 먼저 선생님들께서 사전 질의를 해주신 그런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학생들이 화해 관리를 하는데 흥미를 가지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 요즘 뭐 우리 어린 학생들이 도시화돼서 뭐 식물을 접할 수 있고 꽃과 같이 그다음에 식물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굉장히 적죠. 그래서 이거 어린 학생들이기 때문에 뭐 동물, 곤충 뭐 이런 그 애완 반려동물 이런 데서는 관심이 많은데 반려식물에 대한 거는 조금 이렇게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학생들한테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저는 많이 보여주는 것. 일단은 보여주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뭐 그거를 뭐 어떤 지식을 읽고 뭐 가꾸고 이러기 전에 많이 어른들이 집안이라든지 학교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그래서 뭐 지금 계절적으로다가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식물들이 있죠. 처음에 이제 뭐 봄철에 이제 뭐 구근을 심는 게 아까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 튜립이나 수소나 무스카 뭐 이런 것들을 심고 그래서 그놈들이 그 참 동토를 뚫고 솟아나는 그런 거에 대한 신기로 그다음에 이제 꽃도 아름답고 그래서 이게 그런 구근은 뭐 이런 식으로다가 생육고 피는구나 뭐 그런 거 그러니까 깊은 지식보다도 그렇게 이제 보여주는 거 그래서 뭐 또 뭐 구근이 피고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는 이제 포트 재배들을 많이 하니까는 봄철에는 뭐 펜지 데이지 일찍 피는 거 뭐 이런 거를 그게 이제 쉽게 구할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비싸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뭐 이런 저기 주위에다가 한두 개씩 갖다 놓고 보여주는 거. 그래서 이게 봄철에 펜지 데이지 뭐 석주 뭐 어떤 로베리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뭐 그것보다도 그냥 몇 가지 계절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그게 지나고 나면 또뭐 페추니아나 메리골드, 베고니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포트로 하기 때문에 그냥 많이 갖다 놓은 것보다 하나씩 뭐 이렇게 갖다 놓으면서 그냥 보고 그냥 스쳐가는 정도로 해도 이게 이제 좀 익숙해지는 거죠. 그게 이제 1학년 때부터 그거를 반복해서 6학년 때까지 가면은 1학년 올라가 고학년이 되면서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이제 이야기라든지 꽃에 대한 이제 이야기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은 아이들이 이제 익숙해지는 거죠. 흥미를 가지고 친근감을 느끼고 뭐 그러겠다. 그래서 뭐 어떤 뭐 학문적이고 뭐 식물에 대한 뭐 이런 것들을 하기 전에 자꾸 보여주고 그러면서 이야기해주고 그래서 뭐 펜지 데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겨울에 추운 그런 거를 또 이기고 이렇게 꽃을 피면서 또 이게 날씨가 더워지면은 이렇게 시들어지고 하는 그런 과정.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제 그런 거를 갖다가 놨는데 아이들이 이제 무관심하고 이제 이게 시들 뭐 그러기도 했잖아요. 그것도 공부라고 저는 보는 거죠. 아 이게 이제 아이들이 관심을 안 갖고 그냥 보살펴 두지 않으면은 그냥 그게 이제 식물들이 고사하고 죽는다. 뭐 이런 것도 하나의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많이 보여주고 그러면서 가까이 이제 그 식물들을 가까이 해주는 그런 모습들. 이런 단계에서 그 학생들이 이제 흥미를 유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그 꽃은 아주 그 다양하잖아요. 다른 식물과 달리 화훼는 아주 어마어마한 그런 그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꽃 이름을 아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어른들이나 아이들이나 꽃 이름 아는 거. 그래서 뭐 교과서에서 나오는 그런 그 아이들이 교과서 나오는 그런 뭐 식물들도 있지만 그래서 이게 이제 1학년 때부터 뭐 튜립이다, 수소나다, 무스카이다, 뭐 석죽이다. 그다음에 뭐 테이블에서 이렇게 갖다 놓고서는 뭐 펜지 데이지, 페추니아, 메리골드, 과학꽃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1학년서부터 저학년서부터 연결해주면 6학년 정도 되면은 거의 뭐 우리나라에서 재배되고 있는 보편화되고 생활화되는 꽃은 저거는 뭐 페추니아, 저거는 뭐 멘드라니아, 박꽃이야, 건소나야 뭐 이런 정도의 기초적인 거를 알게 되면은 자기가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자기가 꽃 이름을 안 되는 거는 상당히 이제 또 흥미롭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꽃 이름을 저희도 이제 뭐 다양하기 때문에 외국에서 새로 품종으로 들어오는 뭐 꽃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저희도 보면 모르는 평생을 했어도 모르는 꽃들이 있는데 일단 꽃 이름을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선생님들은 꽃 이름을 아는 위해서는 저는 명명으로 좀 이렇게 챙겨주셨으면 해요. 일반 영어로 된 페추니아, 뭐 맨드라니 뭐 이런 것들은 다 세계적으로 통용되기 때문에 그런데 과학고, 아스타, 그 다음에 채소는 폴추아카, 그 다음에 백일은 진 이런 식으로다가 명명으로 좀 선생님들 알아두시면은 그거 꽃 이름 저희 기억하고 아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뭐 저희 뭐 전공한 문예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뭐 영영으로 아는 거 외에 이제 학명을 이렇게 알아가는 분이 가는데 그건 아주 심화가지고 이렇게 학교에서 일선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영명으로 다 좀 이렇게 하시면 꽃 이름 기억하기도 좋고 이해하기도 좋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흥미를 이제 이렇게 유발을 하고 나서 그럼 학생들이 이제 이거를 직접 몸으로 이렇게 부딪히는 거. 그래서 물주기, 방수하는 거, 물 주는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직접 씨앗을 뿌리고 그 다음에 한번 꺾어지도 한번 해보고 뭐 이런 거가 이제 어려서부터 습득이 되면은 이 학생들이 이제 그 식물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그 다음에 그 학생들이 성장하면서 꽃들을 생활할 수 있는 거가 서서히 이제 몸에 익숙해지고 그럴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조금 화해에 대해서 생활화가 되지 못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나라 그 화업의 산업의 역사가 굉장히 짧아요. 60년대 뭐 60년대에서 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뭐 빵이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빵이 해결이 된 시기가 1974년도 녹색혁명 나면서 혁명을 선언한 그 시점부터 자급자족해지는 그 시기고 주곡 생산이죠. 쌀 생산. 그러고 이제 그거를 이제 뭐 그전에는 보릿고개 있고 뭐 빵이 해결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이거가 언제까지 진행되느냐면 거기서 74년서부터 또 10년을 더 진행을 해요. 주곡 생산에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급자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다가 이제 우루과이 라운드 되면서 이제 아차 싶어서 그때 이제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할 수 있는 산업이 뭐냐 해서 그때서부터 이제 화훼가 산업으로서의 정식 산업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책을 입안하고 예산도 세우고 관심도 갖고 지원을 해주고 그러니 1984년도 우루과이 라운드가 협정이 되면서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한 40년뿐이 안 됐죠. 그러니까 이제 꽃이 그 80년대 뭐 주곡 생산 뭐 그런 거 산업화 되기 전까지 꽃이 허례옷이 낭비 뭐 사치품 뭐 이런 걸로다 이제 그래서 꽃 소비 성형이라든지 생활화가 안 되어 있는데 제가 그래서 강조한 거는 지금 이제 그런 그런 시대를 뛰어넘어서 그게 이제 생활화하기 위해서는 지금서부터 이제 그거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한 새로운 세대 30년에 한 세대가
지나야지만 이제 그런 거가 이제 생활화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초등학교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정에서도 진짜 그 어려운 일은 아닌데 마음의 여유를 못 두는 거죠. 거실이나 식탁에 카네이션 한 송이, 장미 한 송이, 계절마다 국화 한 송이, 그다음에 뭐 포트라도 시크라면 포트 이거 뭐 한 번 갖다 놓으면은 뭐 두세 달 가는 거예요. 뭐 저라도 그렇고. 근데 큰 적어도 안 돼 마음에 이제 그런 그 여유라니까 생활화가 안 돼서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거는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런 것들을 생활하고 흥미를 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꽃 흥미를 갖기 위해서는 꽃에 대한 그런 흥미로운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까 얘기한 그런 추운 곳에서 땅을 뚫고 올라오는 그런 생명력, 그런 의지, 그 다음에 꽃들이 이게 이제 꽃을 피우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모습. 지금 저희 목련이 지금 이렇게 지금 한 가지를 꺾고 올라오려다가 못 꺾고 하는데 목련이 이렇게 이제 고기가 잡혔잖아요. 이게 언제서부터 이게 준비를 해고 있느냐면 지고 나면서 지자마자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7월 중순쯤 되면은 벌써 꽃망울이 이렇게 막 맺혀 있죠. 그래서 그때부터 준비를 해서 거기에 이제 꽃을 겨울 동안에 그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거기에 이제 각질층을 형성하고 또 물이 들어갈까봐 유분 성분도 분비를 하고, 그 다음에 각질이 추위에 견디기 위해서 그 솜털 같은 것도 이렇게 해서 그 추위에 비반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게 식물도 이렇게 준비되는 과정이 이렇게 오랜 시간 준비를 하고 했기 때문에 우리 뭐 어린 학생들도 뭘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준비 없이 뭐가 이루어지겠어요? 그런 얘기라든지, 그 다음에 뭐 꽃을 뭐 이용해서 우리가 먹거리로 이용하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고 꽃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꽃을 뭐 옛날에 우리 어렸을 적만 해도 꽃을 책갈피에 이렇게 해서 말려서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사진도 찍고, 요즘 뭐 핸드폰이 잘 돼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을 같이 이제 겸비해서 공부를 하면은 아주 좋은 식물에 대한 이해라든지 이해도, 그다음에 흥미,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그런 거를 흥미를 이제 말하자면 한 고학년, 4학년, 5학년쯤 되면은 뭐 그런 거를 한 반에 한 20명쯤 되면은 한 5명씩 그룹을 나눠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물도 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한번 시도를 책임제로 해서, 그래서 거기다가 일지를 개인한테 맡기는 것보다는 이 일지를 뭐 옆에다 두고 물을 언제 줬다, 그 다음에 뭐 키가 얼마나 자랐고 꽃이 얼마나 폈다, 그 다음에 뭐 사진도 찍어서 거기다가 붙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카탈로그나 뭐 이런데 그런 꽃 사진을 이렇게 캡처해서 갖다 붙일 수도 있고, 뭐 이런 방법도 한번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뭐 이거는 뭐 이상적일 줄 모르는데 학생들이 너무나도 이제 뭐 하는 일들이 많고 뭐 이런 과외도 많고, 그래서 그게 얼마만큼 뭐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질문인 그 생태 화해의 생태 교육을 통합하는 방법과 아이들의 화해를 가르치며 생태 교육을 또한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게 지금 같이 이제 일본하고 같이 이제 연결되지 않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도 이제 그 체험 학습장이 많이 생기고 있죠. 곤충이라든지 습지, 수업, 이런 생태교육 학습관이 많이 있는데 화훼도 그런 체험 학교를 운영하는 데가 있는데 학생들이 그런 여유까지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은 한번 그런 데 가서 구경도 한번 해보고 말씀도 들어보는 방법도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 지역의 각 시마다, 시군마다 농업기술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에 한번 문의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런 데 가면 포장도 넓게 잘 돼 있고, 그래서 학생들하고 같이 그런 데 가서 견학하는 코스도 있을 텐데,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그런 분들,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렇게 학교에 모셔다가 설명 듣는 현장 실습을 할 적에 그런 시간을 마련하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미리 학교에서 이런 실습 시간이 있다든지 그 다음에 필요로 하면은 그냥 무료로다가 제가 얼마든지 달려가서 설명도 해드리고 아이들하고 함께 할 수 있으니까는 그렇게 생각 기억해 계셔도 좋겠습니다. 잘 기억하시고 모르겠어요. 제가 앞으로 해야 될 평생 금년에 제가 꽃에 입문한 지가 60년이 됐어요. 예. 그랬으니까 제가 우리나라에 이제 고려대학교가 63년도에 온리학과가 생겼고 1년 후에 건대가 64년도에 온리학과가 생겼고 그 다음에 거기서 3년 후에 국립대학교 서울대학교에서 온리학과가 생겼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60년이라는 거는 65년도에 입문을 한 거는 그 원예학과가 신설된 그 당시서부터 제가 이걸 했기 때문에 우리 화훼 산업에서는 산 증인이고 화훼 산업의 흐름이라든지 그다음에 현재 미래가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에 대한 어렴풋이나마 그런 걸 잘 알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다음 이제 아까 생태교육은 1번, 2번하고 같이 설명드리는 걸로 하고요. 그럼 거기 질문을 받고 또 한 번 할까요? 그냥 계속 할까요? 예. 그리고 그다음에 학교 정원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적합한 식물이 이제 무엇일까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다음에 이제 학교 정원 교육은 사실 시설도 거의 없고 포장도 좀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학교 정원을 이제 관리하는 사람 인력도 부족하고 예산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여름철에 고온, 다습, 장마 이거가 있고 그다음에 학교 예산도 그렇게 깊이 있게 생각해 주지도 않을 테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또 공간도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학교도 그런 거에 이제 좀 시설이라든지 그런 포장이 좀 있었으면 했는데 그거는 좀 그런 점이 아쉽고 여기 지금 이 큰 학교 여기 교대에서 아까 권 박사님 말씀 들으니까 이런 실습했으면 시설이라든지 포장 학교 선생님들을 배출해서 그 선생님들이 가서 교육을 해버려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없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 정원에 좀 그런 심을 만한 식물들이 뭐가 있나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좁은 공간에도 그 심을 수 있는 구근류, 추식구근류, 퓨리, 그다음에 히아신스도 있을 테고 수서나 무스카나 이제 백합 같은 백합은 한번 이제 심어놓으면 그게 계속해서 이듬해에도 계속 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다음에 무스카를 좀 주고 그다음에 이제 퓨리 수소라도 그냥 그런 대로 이듬해까지 계속 유지가 되는데 퓨리 같은 거는 우리 그 기후에 이게 적응이 잘 안 돼서 해마다 그 뭐 튜립 축제라든지 정원에 심는 거는 해마다 수입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죠. 그거가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이 구근을 비대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보통 뭐 4월 달 4월 초에서부터 꽃이 피면 이놈들이 이제 잎이 계속 유지가 되면서 구근 비대를 해야 되는데 그 벼랑간에 이제 5월서부터 6월까지 벼랑간에 온도가 올라가니까 얘네들이 구분 비례할 수가 없이 그냥 휴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구분이 비례할 기간이 없어가지고 해마다 튜립은 수입할 수밖에 없다. 그런 환경적 것들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춘식구분으로서는 괜찮은 게 다알리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한번 심으면은 소리 내릴 때까지 피고 한나도 그렇고 뭐 백합은 뭐 여름에 봄철에 펴서 여름에 가서 가을까지는 못 가는데 그 글라디오라스도 아이들한테 꽃을 보여줄 수 교과서에 많이 나오는 글라디오라스 이런 거 다알리아 칸나는 한번 심으면 소리 내릴 때까지 피고 칸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구분 갈무리 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구분 이렇게 번식하는 것들 학생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될수 있고요. 이제 초가리로는 뭐 다양하게 여기 많이 있는데 이제 뭐 학교에서는 이제 보통 뭐 관공서 공원 관리하는 데는 그런 그 식재의 그런 그 주기를 맞춰가지고서는 뭐 예산도 풍부하고 그러니까 봄철에 일찍 피는 거, 현지 데이지, 석주 뭐 이런 것들, 금자나 같은 거 일찍 피는 것들을 심고 그 다음에 바로 페추니아 메리골드, 베고니아 뭐 이런 것들 심고 그 다음에 이제 장마 더위가 되면 이제 그 봄에 심었던 게 다 망가지니까 그 다음에 또 연이어서 메리골드, 과학도, 분송, 백일홍 이런 것들을 심는데 학교에서는 그렇게 뭐 계절을 따라서 뭐 그걸 바꿔 심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대표적인 게 한 번 심어서 봄에 심어서 그래도 가을까지 갈 수 있는 풍목을 뭐 이렇게 적어놨는데 어차피 봄에는 좀 한번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일찍 꽃피는 것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지고 나면은 여름꽃에 한번 심으면은 그거는 이제 또 가을까지 이렇게 이제 품목을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여름꽃에는 여러 가지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뭐 해바라기 같은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꽃만 볼 해바라기 말고 이제 키가 커가지고서는 씨앗까지 맺히는 그런 해바라기를 장마철이라든지 더위에서도 강하고 가을까지 열매를 볼 수, 꽃을 볼 수 있고 열매를 볼 수 있으니까 씨앗을. 그래서 그런 거 괜찮고 그 다음에 꽃 코레우스가 아주 그 상당하게 재미있게 컬러가 컬러가 다양하면서도 다른 꽃하고 매치가 잘 돼요.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봄에 심으면은 설이 내릴 때가 좀 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다. 뭐 제가 이런 뭐 정부에서 지자체라든지 뭐 이런 데서 하는 거는 아주 다양하게 계절 월별로다가 3월서부터 5월까지, 5월서부터 7월까지 심는 그런 작부 체계를 그 실제적으로 자세하게 적었는데 학교는 뭐 그럴 여력도 없고 또 뭐 방학 동안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봄에 일찍 피는 거는 어차피 이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걸 보여주고 나서는 그 다음에 이제 여름꽃에 피는 거는 그래도 장마철이라든지 더위에 견뎌서 가을 설이 내릴 때까지 필 수 있다는 그런 품목을 한번 선정해 봤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 교장 선생님은 뭐 꽃에 대해서 적어도 더 저희가 기쁘시고 학생들한테 많이 보여주시고 들어갔어요. 예. 보여주시고 있는데 이제 수꾼초는 꽤 여기에 있는 그 열거한 수꾼초는 꽤 재미있어요. 한번 심으면은 해마다 이렇게 피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저희 선정을 해서 이거 다 이렇게 실제일 수는 없고 여기에 이제 수꾼초 이게 있는데 여기에 있는 것들은 참 재미있는 것들이 많죠. 샤스타 데이지, 그다음에 리아트리스도 이게 수꾼초인데 아주 그 색깔도 여름에 더운데 보라색이가 멋지게 피고 그다음에 클레마티스는 이게 이제 조금 넝쿨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넝쿨이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지지대를 하고 그러면 이놈도 아주 그냥 여름서부터 그냥 가을 때까지 계속 꽃이 피니까 이런 것도 재미있고 그 다음에 여기 설악초라고 그러는 거 설악초라고 내가 적었는데 설악초 그 다음에 월광초 이제 하얗게 왜 정원에 알고 계시죠? 요것도 저희 유포르비아 속이더라고요. 유포르비아 마르기나타라고 하는 그런 꽃기린, 유포르비아 꽃기린, 그 다음에 포인세차도 유포르비아에서 유포르비아 펄체린 그런 건데 이제 그런 유포르비아 속이기 때문에 아주 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초록색 식물하고 저걸 해서 하얗게 여름에 또 생명력도 강하고 자라기도 잘하고 그 다음에 수꾼초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한번 곁들여서 심어보는 서사초가 예. 1년생 아니었어요? 그게 이제 저기 계속 핍니다. 아 그래요? 네. 시들어가지고 했는데 예. 그 다음에는 안 안 나오더라고요. 나와요? 예. 그게 이제 해마다 그래도 나오는데. 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유폴비아 속이기 때문에 예. 삽목도 잘 돼요. 삽목도 번식도 잘 돼요. 그래서 예. 수꾼초 이런 것들도 이제 여기서 선별해서 이렇게 심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혹시 다이아를 캤는데 네. 그거 아이들한테 보여줄 때 지금 심어서 집에서 키울 경우 쌀이 나올까요? 일단 싹은 나올 수 있어요. 싹은 나오는데 고구마처럼 네. 싹은 나오는데 그래서 꽃 피우기가 쉽지를 않죠. 다리아가 이제 구근도 있는데 씨앗도 심으면 아주 그것도 다양한 컬러가 있기 때문에 보기 좋습니다. 궁금하신 거는 질문을 좀 할까요? 네.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저기 우리 영재랑 표정이 또 꽃을 하니까 젊은 저는 강의를 듣고 있지만 제가 잠깐 일어나서 얘기할게요. 저는 강의를 듣고 있지만 저기 제가 한 대학교 다닐 때부터 뵙고 하는데 뭐 우리 교육대학에 오셨지만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60년 동안 이거 꽃을 한다는 게 저는 지금 대학원으로 다시 돌아간 것 같아요. 수업을하면 왜냐하면 교육대학에 오면서 우리 이사장님처럼 학명 얘기하고 이렇게 진지하게 꽃 얘기를 해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별로 안 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이게 꽃 얘기만 하니까 우리 원 선생님이나 이렇게 보면은 낯설으실 수 있는데 저는 대학원 수업을 다시 듣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교육이라는 거는 많이 희석돼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알맹이가 있으면 틀에 묻혀가지고 이 원석 같은 컨텐츠들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다 비슷해져 있는데 저는 사실 교육학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내용학을 오랜만에 들으니까 맞아 나도 저렇게 공부했었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우리 사장님은 이제 아드님도 지금 이거를 하시고 양재동에서 이제 하시고 지금 화해 명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강의하시는 거는 아무래도 좀 본인이 가지신 것보다 더 말씀 못 하실 수 있고 하니까 돌아가면서 질문 간단하게 우리 학생들 특정이도 그렇고 관엽만 좋아하는데요, 저 친구들. 관엽도 상관없습니다. 관엽도 박사님이시고 그러니까 꽃이나 지금 뭐 로벨리아 이런 거 알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꽃에 대한 의미나 이런 것도 여쭤보고 60년을 하시는 분이니 정말 뭐가 달라도 다르시고 하고 사실 저희 돌아가셨지만 아버지 같은 경우도 정말 나이가 드셨어도 우리 이사장님처럼 어디서 부르시면 정말 신이 나서 가서 얘기하시고 막 그랬던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아버지 얘기를 수업 시간에 한 것도 for the first time 처음 모르셨죠?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질문을 좀 궁금한 걸 하나씩 하시고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조금 더 우리가 원하는 방향을 얻지 않을까 싶기는 하거든요. 우리 이동희 선생님도 학교 정원 이런 거에 관심 많으셔가지고 아니 그렇진 않으실걸? 진로 계획하시니까 질문에 뭐 진로 쪽으로 뭐 물어보실 거 있으시면 이런 거 특이해도 좋지 않아요? 화해 명장이 있다 이런 거 그죠? 저는 앞으로 그 산업 중에 네. 이쪽 꽃화해 사업 쪽으로 아이들한테 진로 지도하면은 정말 좋을 것 같다라는 네. 그런 생각으로 제가 애들한테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스콘초 해주신 것 중에 제가 그늘, 학교에는 그늘이 많잖아요. 그 나무 밑에. 네. 거기에는 이 메발톱, 맹문동, 맹문동은 씨로 잘 안 나오는데 메발톱 같은 경우는 꽃이 핀 다음에 씨가 맺히면은 애들한테 그걸 따가지고 그냥 옆에다가 이렇게 뿌리라고 했는데 정말 그 다음에 이만큼씩 나오니까 아이들이 되게 좋아했던 또 옥자마, 비비추 이런 거는 그늘에서 너무 잘 되고 그렇죠. 꽃향기도 좋고 그렇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생명력도 강하고. 네네. 그리고 세미라 그림 잘 그리는 아이들한테는 그 세미라 그려라 해도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기본적인 꼭 뭐 이걸 드는 게 아니라 진로 쪽으로도 엄청나게 관계된 게 많을 것 같아요. 저는 그걸 여쭤보고 싶어요. 이렇게 60년 동안 꽃 하나만 바라보고 살려면 어떻게 그 직업을 60년 동안 갖는 게 가능하실지 어떻게 하다 보면 60년이 가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면 좋으실 그렇죠. 제가 이제 그 시골 출신이고 중학교, 초등학교 때부터 배추 모종, 고추 모종, 고추 따기, 말리기, 벼 심고 그다음에 이제 중학교도 농고하고 병설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다니면서도 농업 그런 농업 과목이 있었고 서울 학생들은 상업을 배우는데 저희는 실과로다가 농업을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늘 그게 이제 그래서 아까 이렇게 접하고 늘 이렇게 보여주고 가까이 하고 해내는 거가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그냥 저희 일상생활에 한 거가 이제 몸에 배어서 이거 공부했는데 굉장히 그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또 적성이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중학교 졸업 맞고 이제 그런 화에 입문을 했는데 거기 그 책자에 조금 써 있는데 그게 뭐 지금으로 생각하면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 역경의 시대였었죠.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중학교 졸업 맞고 고려대학교 온실에 와서 중학교 졸업 맞고 그런 그 연구 보조원으로다가 그 4년 동안을 거기서 보조원으로다가 생활을 하죠. 그냥 시골에서 올라와서 먹고 잘 데가 없으니까 거기는 뭐 그냥 야전 침대 놓고 끓여 먹고서는 뭐 그러면서 고려대학교 온실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거에 새로운 어떤 세계적 채소만 이렇게 보고 벼농사 이렇게 밭농사 보고 그러다가 고대 그런 그 새로운 시설에서 그런 화려한 꽃들 보고 뭐 이거가 그냥 새로운 세상을 만난 거죠. 그다음에 그래서 적성도 맞고 그래서 이제 거기 학생들한테 그런 파종하는 거, 뭐 삽목하는 거, 종목하는 거 그런 거 보조해주면서 학생들은 이제 그거를 마치고 나서 이제 다 가고 그랬는데 저는 그거 사후 관리도 다 해야 되잖아요. 그거 물 줘야 되고 뿌리 내리는 거 관찰하고 모종하면 이식하고 거름 주고 농약을 치고 그래서 이제 1년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의 그런 과정을 저는 1년에 그걸 다 보고 봤죠. 그래서 그거를 사반복을 한 거예요. 4년 동안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4년 동안 마치고 나서는 학부 학생들하고의 그 이거 식물 다루는 그런 거가 완전히 이제 차이가 났고 그리고 이제 제가 한 2년 차에 되면서 적성이 맞아서 내가 여 고려대학교 농가대학 원예학과에 오겠다 라고 이제 그 마음을 먹고서는 실습하는 것도 기록을 하고 같이 학생들 기록하고 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카다록이라든지 오일간 잡지 뭐 이런 전문 서적도 이제 연구실에 많이 있으니까 그것도 보고 그 다음에 제가 그 학생들이 이제 뭐 시험을 보는데 뭐 학명도 뭐 시험 보고 그랬다 그러는데 제가 이제 여기 고대 원예과에 내가 꼭 들어올 거야. 그래가지고는 거기서 이제 사전 그 선행 학습한답시고 고려대학교 표본온실이 한 500평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관엽식물에 대한 그런 학명을 다 외워버리죠. 거기에 있는 그런 그 다양한 그 식물 뭐 야자로 뭐 다양한 식물들의 학명을 다 외워서 교수님들도 깜짝 놀라죠. 그런 것들을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검정고시 공부해서 검정고시를 이제 합격하고 나와서 이제 고대 들어오기 위해서는 등록금 학자금 그때 비쌌잖아요. 뭐 소 팔고 눈 팔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 4년 동안 거기서 하고 그런 실력을 가지고 서초동 꽃마을에 18살에 들어와서 이제 청년 이제 농장주가 거기서 그냥 뭐 이런 거 들어가서 이런 걸 기르니까는 뭐 포트넘 국가 그다음에 포인세차 이런 시크람 그런 사람들이 뭐가 뭔지도 모르고 또 뭐 그거 같은 것도 그 사람들은 가을만 생산하는데 주면 봄서부터 가을까지 계속 그거를 주면 생산을 해서 아주 거기서 주목받는 그 도매시장 상인이라든지 주위 그 농가들이라 거기 뭐 40대 50대 이런 분들 헌태도 주목받는 뭐 이런 새로운 기술, 새로운 품종, 새로운 시설, 영토 뭐 여기 왜냐면 그때 뭐 고대에서 그게 다 일본, 유럽, 미국에서 들어온 새로운 품종 그런 기술들을 학생들한테 하니까 뭐 그런 거가 이제
있었고요. 뭐 하여튼 그렇게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고대 들어가고 싶었던 게 뭐냐면 아니 학생들이 그 5월 5일이 개교기념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개교기념일이면은 학생들 이제 학교에 축제를 했는데 뭐 볼거리 거기 뭐 이렇게 쭉 보여주고 온실은 그냥 코스야.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뭐 그랬는데 또 뭐 그 축제가 되면 뭐 쌍쌍 파티 한다고 또 이 사람들이 미팅을 했는데 나 뭐 야 저기 그 숙대 앞에 가서 오늘 저기 그 축제 했는데 그 와달라고 뭐 이대 앞에 가서 해서 몇 사람 친구들 데리고 왔다. 그래서 멋지더라고. 그래서 나도 여기 들어와서 이제 이대에 가서 쌍쌍 파티 했는데 학생들 데려와서 또 미팅되고 그럴 거야. 이제 뭐 우스갯소리 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 그랬었죠. 뭐 얘기가 조금 빗나갔는데 네, 그렇게 이제 그 적성에 맞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게 취미 재배하는 거, 그 다음에 학문적으로 배우는 거 하고 일선에 와서 그거를 경영하는 거는 완전히 틀려요. 짧은 기간 내에 멋진 꽃을 만들어내서 그거를 경영을 해야 되고 소비자들한테 만족을 하면서 그거를 보여주고 판매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뭐 온갖 그런 그 심혈을 기울이지 않으면은 뭐 이 시카라멘 씨가 뭐 저기 깨알 정도면 되잖아요. 이거를 뿌려가지고 요즘에는 뭐 프로브 묘가 있어서 저건데 이걸 하나 생산하기 위해서는 요만한 그런 그 들깨 많은 씨앗을 뿌려가지고 10몇 개월을 길러가지고 이런 상품을 만드는데 거기에는 뭐 아주 정신이라든지 올인하지 않으면 안 되죠. 여기에 이거에 사람이 이 식물한테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그 농업 경영하는 데에서는 자기 적성도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거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모든 열정을 거기다 쏟아야지만은 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까지 60년 동안 이렇게 생활을 해 오면서 뭐 다른 거를 뭐 해보겠다는 생각도 전혀 안 해고 어떻게 하면은 더 멋진 시설에서 멋진 꽃을 생산해낼까 이런 생각만 해오고 있었죠. 저는 계속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 아버지가 누구한테 꽃 이름 물어보고 누구한테 꽃 얘기를 막 여쭤보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본인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이동범 사장님하고는 꽃 얘기를 참 많이 하셨어요. 옆에 가봐. 항상 이동범 사장님은 지금도 저렇게 보세요. 꼭 저런 자세로 아빠가 얘기를 하요. 옆에서 아버지랑 이렇게 꽃 얘기를 하시고 그러는 생각이 많이 나고 참 너무 이렇게 감동. 우리 그 젊은 친구들이 이제 꽃으로 뭐 이렇게 좀 흥미로 오래 가는 거에 대해서 용기 주는 날을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한마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뭘 참아라 뭐 이런 거. 그래서 저는 그 꽃을 통해서 살아오면서 많은 것을 배웠죠. 제가 그 꽃 농사를 한 30년, 40년 하면서 이게 꽃에서 이렇게 그 향기가 나는데 향기가 나고 아름다움이 보여주는데 왜 나한테서는 향기가 안 나지 아름다운 모습이 안 나오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어느 날 제가 이제 느낀 거가 맞아. 내 몸에서 향기 나는 거를 이렇게 맡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한테서 아름다운 거, 향기 나는 거를 찾아야지 멍청하게 나한테서 향기 나는 거를 바라는 거 안 된다라는 거를 또 생각을 하게 돼서 이제 뭐 학생들이 지금 한 20명, 60명 뭐 이런 있는데
각자마다 다 그 한 명서부터 20명까지 각자 다 개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한 사람의 그런 개성을 존중해주면 되고 그런 거지. 저는 왜 저럴까? 걔는 그 저럴까 때문에 생존에는 그런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대해주게 왜 저럴까가 아니라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멋지네. 맞아. 저 사람은 저게 없으면 안 돼. 이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우리 꽃에서 제가 시크라멘, 페추니아, 버베나, 메리골드, 포인세차 이런데 각자가 다 틀리잖아요. 그럼 그 각자 향기나 아름다움이 각자가 틀린데 만약 시크라멘이 포인세차하고 같다 그러면 시크라멘이 뭐 필요 있겠어요. 각자의 그런 그 개성을 존중해주면 된다. 이런 거를 좀 많이 생각을 하죠. 그리고 질문 없으세요? 그리고 꽃은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자에도 나오지만 제가 아까 강의 시작할 때마다 어디 공식 석장이나 어디 강의할 적에도 꽃이 세상을 바꾼다가 제 구호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뭐 여기 그 AI가 발달되는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뭐 이런 질문 사항도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AI라든지 로봇 세상이 되고 그래서 지금은 뭐 저희 그 양재동에 한 농부가 플로리스트가 농부가 꽃이 세상을 바꾼다라고 얘기를 하고 떠들고 다녔는데 저는 이게 이제 앞으로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100년, 200년 후에 맞아 거기 한국에 그 꽃쟁이가 있었는데 꽃농부가 있었는데 그 꽃이 세상을 바꾼다라는 그런 그 구호가 영원히 될 거라고 저는 지금도 자신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몰라요. 그런데 너 자신을 알라.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가 돕는다. 지구는 돈다가 몇백 년 후에 나타났듯이 제 이 구호가 100년, 200년 후에는 진짜 그 구호가 맞네. 꽃이 세상을 바꾼다는 말이 맞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정말로 꽃이 우리 생활에 주변에서 생활화되고 그 다음에 꽃이 넘치고 그럴 적에 정말로 향기롭고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이다.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네. 질문 있습니다. 네. 이제 꽃이 세상을 바꾼다라고 하셨는데도 그 말에 참 공감을 하고요. 네. 다만 이제 60년 동안 수많은 꽃을 기르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직접 판매도 하시고 네. 사업을 이렇게 이어오시면서 세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사람한테 내가 이 꽃을 판매했을 때 이 사람이 변하더라는 뭔가 그런 의미 있는 순간이 혹시 기억나시는 게 있으시다면 네. 얘기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이제 진짜 저의 그 특장이라고 그러면은 무수히 농가라든지 생산 농가라든지 소비자라든지 연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나고 접하고 질문도 많이 받고 그러는데 저희가 이제 생산도 하고 판매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 우리 사업적인 장점이 50년, 40년, 30년 된 그 거래처가 거의 다예요. 20년, 30년, 50년 된 분들이 그래서 참 그런 분들이 대단하다. 왜냐면 그 사이에 많은 그런 것 하다 보면
그 요구도 들어오고 그랬는데 그렇게 저희를 이용하고 이제 그런 분들이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참 그런 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나는 그분들이 대단한 거야. 예? 진짜 뭐 그분은 저를 이렇게 믿고 찾아주고 하는 거 보는데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진짜 그 가정도 뭐라 그럴까 아주 훌륭하시고 그 다음에 사업도 굉장히 번창하시고 근데 그게 다른 제가 이제 이거 생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죠. 이게 그런 환경이나 뭐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꽃이 한 달 갈 수도 있고 2달 갈 수도 있고 그랬는데 저도 많이 실수를 했을 텐데 그 사람들은 그걸 이제 이해를 해 주는 거죠. 아 이거는 뭐 그럴 수 있다. 이게 꽃이기 때문에 그런 뭐 이해라든지 배려 이런 거가 이제 사업장에도 직원이라든지 뭐 고객들한테 그게 이제 전달될 거로 저는 알고 있어요. 큰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또 이제 그 부모님들이 와서 이렇게 거래에다가 또 아들 딸한테도 인계를 해요. 저기 이제 연세가 높으시면 이 집에 와서 거래하면 틀림없다든지 그 다음에 또 며느리 뭐 이런 그래서 이제 이게 20년, 30년, 40년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그거는 제가 이제 꽃과 같이 생활하고 생산하고 이거를 유통하면서 여기에는 거짓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이 꽃을 우리가 시크라면을 하나 기르는데 여기에 진실이 심어져야지 여기에 뭐 거짓이 들어간다. 말하자면은 아 이게 꽃이 이제 뭐 시세가 이렇게 주별로 날짜별로 틀릴 수가 있거든요. 그럼 가장 좋은 그 시기에 맞추려고 여기에다가 이걸 꽃을 빨리 피기 위해서 뭐 거름을 과다하게 준다든지 온도를 높인다든지 뭐 물을 뭐 과다하게 많이 준다든지 이러면 이거는 이런 거짓이 들어가면은 이게 아름다운 꽃을 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런 식물을 키우면서 조그만 거짓이라도 들어가면은 안 되겠다는 거가 이제 체질상의 이제 배인 것 같고 그런 거가 뭐 이렇게 고객한테 심어지지 않는 이런 생각을 해보고 그러죠. 그래서 조금 전에 질문하신 그 답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뭐 질문하시면 또 네. 아, 충분히 잘 됐습니다. 예. 그 꽃을 진실되게 키우신다는 게 정말 사업하다 보면 유혹도 많잖아요. 지출도 줄여야 될 수 있고 납기일이 빨라야 되면 맞추기 위해서도 그 과정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이겨내시고 이렇게 유지하신다는 게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경기도 지나가셨는지. 저는 학교 정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는데요. 네네. 이제 학교 정원의 여러 가지 특성에 따라 꽃들을 심는데 가장 큰 문제는 물주기예요. 네. 그리고